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신건강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전문의 오모세 박사 자리에 모셨는데요.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네. 육체적인 건강검진을 받듯이 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네. 상담을 받자.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이 발견되고 치료가 된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죠. 말이죠. 네.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공황 장애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더 다시 네.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공황 장애는 갑자기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흐르고 네. 숨을 쉬기 힘들고 겁이 나고 또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오.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신과적인 현상인데 이 병은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잠깐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게 그 일어나나요? 공황 장애라고 진단이 있으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공황이 현상이 나타나고 하루에 뭐 2번, 3번 나타날 수도 그래요.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몇 번씩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네. 드문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공황 장애는 그 본인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죽어도 한번 다시는 하기 싫은 그런 증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네. 우리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그렇죠.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데 그게 무슨 어지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 왜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 대부분은 무서운 증세가 나타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신체적인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심장도 멎을 네.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래요? 또 몸도 경직되고 또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아주 어려운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럼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막 어지럼증이 있고 막 네.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거 죽을 것 같네 막 이런 느낌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 대부분 분들은 공황 장애인 줄 모르고 네. 그냥 뭐 좀 어지럽다, 뭐 어렵다 이런 그 호소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여러 가지 병으로 생각하시고 뭐 다른 의사분을 찾아보고 이러시는데 또 뭐예요 한약이나 이런 걸 또 잡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증세가 굉장히 무서운 증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이제 뭐 그 막 좀 어지럽다, 막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진다 그러면은 네. 이 뇌 쪽하고 아니면 또 이제 요즘은 이명증이라고 해서 귀에 뭐 네. 문제점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지. 네. 내가 정신적으로 이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럼요. 대부분은 결국은 정신적인 장애로 그래요? 결론이 나고 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공황 증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고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생활에 장애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또 남들이 혼자서 집에 있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항상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불안해지겠네요. 이거 또 자꾸 왜 이러지? 이런 그렇죠. 신경을 쓰고 네. 내가 치료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떤 외적인 내가 귀가 뭐가 문제가 있나, 뇌가 뭐가 있나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치료를 바로 못 받고 네. 여러 곳에서 가서 이제 노력을 해도 결과를 못 보는 거죠. 이 공황 장애라는 게 어떤 그 유전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건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은 공황 장애는 그 유전적인 인자나 또 내적인 그래요. 뇌 손상을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태어나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차츰
나타나는 분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일찍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나중 중년이나 후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증세는 좀 잘 진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도 그런 공황 장애가 그럼 많이 있나요? 많죠. 요즘 젊은이들도 우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네. 특히 그 요즘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합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공황 증세가 나타나면서 회의를 하다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 예. 또 특별한 뭐 어떤 지시를 받으면 그걸 못하고 또 공황 증세가 나타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고 해서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표현이 죽을 것 같다는 건 상당히 그 압박이거든요. 그럼요, 그 정도면은 죽을 것 같다는 그 사선을 넘나든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꼭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자꾸 뇌 쪽이나 그 이명 이런 쪽도 생각해 보겠지만은 정신적으로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공황 장애는 어떻게 이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그냥 치료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을 해서 공황 장애 진단이 나오면 네. 요즘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될 수 있고 또 약물 치료도 몇 가지가 있지만은 SSRI를 해서 항우울증 증세를 약을 쓰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정제를 그냥 써서 그때마다 이제 그 막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상담을 해서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공황 자체가 겁이 나는 일이지만 겁내지 말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떤 막 그 어려운 치료가 아니고 뭐 상담 아니면은 그 약물로 이렇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증세가 있으면 정신과 치료도 한번 받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